네, 오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구간 지수가 좀 다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지라 올랐었던 대형주 종목들이 지금 캔들 색깔이 파란색으로 좀 염색이 되기도 하고 현재 4천선 위 그리고 플러스권은 지켜주고 있지만 당일 변동이 좀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판단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모셨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힘겹게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서요. 저희 반도체부터 점검하면서요. 시장 분위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삼성전자를 보면 11선에서 지금 자리를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하고 있는 차트 모양이 나타납니다. 10만 원은 참 잘 지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속도면이라든지 아니면 각도면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아마 되실 거예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물론 과열이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업황이 꺾인 건 아니다. 꺾인 건 아니다라고 생각될 만큼 계속된 좋은 뉴스는 또 쏟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송민철 차장님, 지금 우리가 AI 거품과 슈퍼사이클 사이에서 올라갈 때는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재료에 저희가 좀 더 마음을 주고 내릴 때는 AI 거품이래라는 재료에 마음을 주고 있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쪽에 흐린 눈이 좀 더 필요할까요? 지금은 거의 이제 슈퍼사이클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친 경향이 있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장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관련해서 좀 불안하다 이런 의사를 좀 많이 좀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21선까지 터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지수가 한 5% 정도 밀린다고 하면은 종목단에서는 한 10에서 15% 정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한 주 만에 21선을 터치를 했거든요. 21선 터치하고 이번 주에 과연 반등이 있을까 했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21선을 좀 터치를 하면서 좀 지켜주고 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의 관건은 과연 이 수급이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업종,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순환이 될 것인가 그게 또 아니라고 하면은 이 데드캣 바운스로 인해서 뭐 물론 최악이긴 하겠지만 한번 올랐다가 다시 그 이하를 좀 경험할 것인가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가장 안전한 종목이 삼성전자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그래도 외국인이 이제 확실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다른 종목에는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이제 최근 이슈에서는 이제 국내 주식을 좀 늘릴 수 있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삼성전자 쪽에 좀 무게가 더 실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참고로 이 MSCI 이 신흥국 지수 안에서도 한국은 이제 1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하이닉스 포함 30%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른 업종, 다른 종목을 사주기에는 너무 좀 명분이 좀 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보다 이 수급상으로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하이닉스는 이제 실제로 좀 계속 외국인들 매도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차익 실현을 하면서 기관들이나 이제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매수는 아직도 좀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운드리의 잠재력인데 이 내년에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이 파운드리의 이 수주가 과연 정말 제품까지 잘 마무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의 명운이 갈렸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 기대했던 부분이 파운드리 쪽인데 테슬라 그때 뉴스 이후에 좀 개화가 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보여줘야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올라왔고 여전히 메모리 슈퍼사이클 쪽에는 시장이 화답을 하고 있는 구간은 맞다. 자, 그러면 자리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만 원 아래는 기회였던 건가? 이것이 삼성전자에 통하고 60만 원 아래가 기회였던 건가? 이것이 SK 하이닉스에 통하고 현재 그런 구간인데 뭐 SK 하이닉스는 신고가 갔다가 캔들색이 다시 또 시가를 하회하면서 다시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또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오후장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어떤 평가 주실까요? 지금은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너무 빨리 두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이제 증권방송에서 나오지 않고 이제 종편 같은 데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오늘 SK하이닉스가 매우 중요하다. 삼성전자 얘기인데 왜 뜬금없이 SK하이닉스냐?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핵심은 SK하이닉스입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63만 원이 직전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돌파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지금 11만 원에서 10만 원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 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고점을 돌파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오늘 아침에 돌파를 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 한 얘기를 돌이켜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SK하이닉스가 고점을 돌파하면 삼성전자를 같이 끌어올릴 것이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밀리면 같이 삼성전자를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오전 오후에 정확히 맞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봤냐라면 하이닉스가 고점을 돌파하면 삼성전자가 갖고 10% 갭을 메꿀 것이지만 못했다라는 거죠. 자, SK하이닉스가 쌍봉이 돼버렸습니다. 단기 쌍봉이 돼버렸다라는 것이 일단 부담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10만 원에 대한 안착 테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선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 이하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천천히 저는 3천 원 정도 좀 갭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게 언제까지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을 조정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보신다라면 시장에 있어서 60일 이동평균선이 3,500에서 올라옵니다. 그 대략 12월 중순 경이면 만나거든요. 그때까지 삼성전자는 10만 원만 유지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대략 한 50만 닉스 유지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갈 것이다. 앞서 이제 차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거품이냐 아니면 이 펀드멘탈이 살아있느냐라고 보면 펀드멘탈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저도 무게중심을 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혼란기고 변동기인 것 같아요.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점점 잦아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반대로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변동성에서는 갑자기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적어요. 왜냐하면 오전 오후가 다른 상황에서 오늘도 오전에 올라갈 때 제 주위에서 소위 이제 주식하신다는 분들의 의견이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오후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경계론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개념이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오늘은 중립 의견을 제가 드리긴 했습니다만 10만 원 이하에서는 좀 잘게 쪼개서 꼭 10번이 아니라 20번이라도 쪼개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매수 기회를 주는 게 너무 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평선 모아지는 구간을 고려해 봤을 때 기회를 줄 것이다 의견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멀리 보면 모아가도 된다는 긍정의 중립 스탠스로 한번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내일 모레겠네요. 만기일입니다. 그 만기일 때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변동 움직임이 좀 과했었던지라 계속 저희는 목요일까지도 움직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소부장단 움직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최근에요. 기판 쪽도 굉장히 강한데요. 여기에 소부장단에 있어서 스타 종목들이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큰 거래를 수반시켜가면서 52주 신고가가 나온 캐시텍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리포트도 있었는데요. 실적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빅서프가 예상된다 이렇게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캐시텍 사실 공부하셨던 분들 우리 작년에 많이 공략도 하셨을 텐데 CNP 쪽으로 대표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이쪽에 있어서는 지금 눈길 주는 거 기판이 워낙 강해서 어떤 평가 주세요? 네, 캐시텍의 최대 장점은 네, 장비 회사이자 소재 회사다. 네, 양단을 다 하고 있는 회사로 좀 유명한데요. 이 반도체 전공정이나 이제 소재 장비라는 이 구조가 좀 기술적 장벽이 되게 심한데 그거를 딛고 이 글로벌 수출까지 가능하다. 이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좀 발목을 잡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폴더블 폰이나 태블릿 쪽에서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 걱정은 크게 안 하지만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버텨줘야 중소형 소부장 흐름 또한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피 4,000 이상을 위해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 갔듯이 이 코스닥을 1,000 이상 뚫기 위해서는 이 제약 바이어와 이 소부장들의 좀 반등이 기대가 돼야 된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워낙 또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이걸 좀 가리면서 차별화하면서 일일이 좀 더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예. 그렇기는 해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 긍정으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소부장단에서 어디를 가장 더 이렇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대의 흐름 자체가 전공정 미세화에서 이제 후공정 패키지로 갔기 때문에 이 패키지 쪽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한테 좀
분할 매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직 시장 자체가 네, 안정이 되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분할 매수로 후공정 패키징 업체를 매수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공정 패키징단에 있어서 지금 적극적인 스탠스보다는 좀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미세 분할 매수 의견 주셨네요. 미세 분할 매수 의견이 오늘 좀 나오네요. 자, 그러면 KC텍 오늘의 움직임 점검 받겠습니다. 최양주 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큰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그간 박스를 완전히 올려 세웠는데 시장 분위기상 좀 버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신고가 구간에서 52주 신고가 구간에서 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할까요? 글쎄요, 오늘은 좀 꼬리를 달았다라는 것이 좀 부담이 좀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봉을 좀 놓고 본다라면 KC텍 같은 경우 개장하고 나서 분봉을 아침에 좀 세게 달았죠. 10분봉입니다. 10분봉을 이제 달면서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거래량으로 쭉쭉쭉 말아 올리다가 뒷심이 좀 부족해지면서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요 구간,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갭으로 좀 뜬 구간인데 그 구간을 놓고 보면 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같이 땡기는 부분들이 있었죠. 폭은 하이닉스가 좀 작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갭으로 워낙 높이 떴기 때문에 폭은 작아 보이지만 현재 지금 하이닉스가 이렇게 쭉 아침 시초가보다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라면 변동성은 KC텍은 아침에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변동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역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래가 좀 많다라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복 모양이 요 옆에서 나왔다라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위에서 나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본주보다 소부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조금 그렇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오늘 뭐 거래가 수반되고 주가 급등의 어떠한 요인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위치가 갭을 만들면서 만들어낸 거래량인데 글쎄요, 이 종목에 있어서 손을 뻗는 것에 있어서는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KC텍은 두 분의 의견상 사실상 중립으로 정리가 되네요. 여러분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2차 전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로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오전부터 에코프로 쪽에 많은 검색이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이제 한 차례 올랐고 2차 전지가 잠시 기간 조정을 거쳤던 구간이었습니다. 뭐 보유하셨던 분들은 때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또 다시 움직임을 잡나 싶으셨을 것 같은데 자, 차장님 궁금하죠? 2차 전지가 이제 ESS가 묶고 나서부터는 추세가 견고하구나. 그럼 여기서 더 상방을 노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건데 에코프로 BM 대비 에코프로 쪽에 조금 더 수급이 모이고도 있어요? 네, 우리가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게 이 유연함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유연함. 네, 예를 들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무조건 이제 전기차의 판매량에만 너무 의존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는 이 ESS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 전기차 관련주보다는 이젠 더 이상 이제 전선이나 변압기 쪽으로 이 전력주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이미 2차 전지 회사들은 증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증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얼마나 빨리 이 ESS 시장에서 실적으로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지켜지고 아니면 다시 또 급락을 맞이하는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전력 쪽에 대한 투자는 좀 할 수밖에 없고 중동에서는 오일머니로 인해서 이 인공지능, 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밋빛은 맞습니다. 장밋빛은 맞지만은 과연 이게 이 SS 시장이 아직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LFP가 지금 대세긴 하지만은 이 에코프로는 고니켈 양극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하이엔드 시장에서 얼마큼 선방을 하느냐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좀 살펴보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접근 요인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좀 더 멀리요? 좀 더 멀리 하기엔 좀 부담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괜찮다. 네. 오히려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모여진 수급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급이다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오히려 중장기는 조금 제한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쵸? 전기차 업황 돌아가야 될 것 같고 로봇이 더 상용화돼야 될 것 같고 드론이 막 등등 떠다녀서 그때 진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지 않는 한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리밋을 바라보면서 활용 가능한 의미의 관망이십니다. 자, 우리 2차 전지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차영주 소장님과 여기 지금
그 차트상 모양을 만든 자리에서 점검받고 싶거든요. 제가 앞서 네. 삼성전자 얘기할 때 어제 얘기한 하이닉스 얘기를 했죠. 예. 저는 에코프로가 여기서 상승이냐 하락은 내일 결정될 것 내일?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에코프로에 대한 펀더멘탈은 차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 지금 차트상 움직임을 놓고 보면 오늘 10만 원을 터치를 했어요. 10만 원이라는 것이 일단 단기 벽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터치하고 밀렸는데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가 분출이 됐죠. 거래가 분출되고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만 현재 지금 약 6%대에 대한 요 봉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제가 점심시간 이후부터 계속 지금 지켜봤는데 요 봉 자체가 지켜주지는 않아요. 다른 2차전지가 밀리긴 하지만 음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저는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케인즈가 얘기한 미인대회라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2차전지를 미인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화선앵커도 미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정 안 하지만 어찌됐든 예. 뭐 그런 어떤 2차전지에 대한 관심이 지금 뜨거운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은 이제 시장이 밀리니까 전체적으로 2차전지까지 같이 밀리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거래량에 적절한 상승폭을 가지고 있다라면 더군다나 삼성 SDI라든지 LG엔솔 같은 경우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시장이 다시 약간의 오늘처럼 리바운드가 나타나는 상태, 거기서 2차전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10만 원을 깨기 위한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내일 만약에 10만 원 언저리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9만 3천 원 언저리 시작하면서 밀려버리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더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결정하고 싶지는 않고 약 5대5 정도로 내일 상승을 위로 치고 갈 가능성도 있고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그 결정은 내일 에코프로가 스스로가 해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루는 관망을 드리지만 근데 내심 한 6대4 정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뭐 6대4 정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면 오늘 약간의 밀릴 가능성을 언급하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시장에 있어서 2차전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에코프로가 10만 원을 돌파하는 가가 여기서 에코프로의 기세를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렇다면 타이밍을 잡고 싶으시다면 내일 시가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고가가 어디까지 나타나는지 보시면서 에코프로의 가진 힘을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에 가까운 관망으로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되네요.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수급이 엄청나더라고요. 카카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지겨우실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를까 하면 다시 또 꼬리 달고 내려오고. 근데 지금 카카오가 그렇거든요. 오전에 수급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그 자리에서 꼬리 달고 현재 나타납니다. 지금 사실 이슈들은 매번 우리가 이렇게 갈 때마다 공부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계속 이렇게 꼬리를 달고 뭔가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실적이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았나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먼저 실적 발표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미 이제 비용을 아껴서 이제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좀 존재를 할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과연 네이버랑 동행은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과연 동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둘 사이에 차별화가 존재할 것이냐에 대한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챗 GPT와의 이 협력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버 클로바라는 이 자체 LLM을 이제 개발을 함으로써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정책을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를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이 있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한국어의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 검색이나 블로그, 카페, 그리고 뉴스, 쇼핑 리뷰 데이터 등 이 기본에 대한 정보는 카카오보다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 역시 이 메신저 중심으로 해서 뭐 광고나 모빌리티, 금융 쪽으로 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카카오가 좋다, 네이버가 좋다 이렇게 쉽게 판단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네, 둘 다 갖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내년에는 이 관계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긴 내년이요?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서는 조금 더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을 보고 좀 더 모아가자, 여기서 선호도를 부여하자는 내년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한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사느니
내일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다가 갑자기 또 오전에 가버리면 나 놓고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조금은 아픈 종목이에요. 카카오를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소장님? 카카오가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임계점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예. 차트를 좀 놓고 본다라면 카카오가 상승할 때마다 거래가 좀 수반이 됐습니다. 예. 카카오가 상승할 때마다 거래가 수반이 됐고,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양복이 나왔고,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양복이 나왔죠. 자, 거래가 수반되고 있죠. 네. 거래가 지금 이제 우리가 평상시적인 거래들을 놓고 보면 거래가 수반돼서 주가를 올렸다가 거래가 멈춰 있다가 거래가 올라갔다가 거래가 멈춰 있다. 네. 밑에를 보셔야 됩니다. 봉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네. 밑에를 보시다가 여기서 거래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거래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거래는 올라가죠. 차트는 어떤가요? 안 움직이고 있죠. 위에 봉은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카오에 대한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봉은 가만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봉을 놓고 보면 더 뚜렷하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이틀짜리가 지난주 대비해서 65% 거래됐어요. 지금 이제 봉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틀 거래된 거거든요. 주봉이기 예. 때문에 횡보한 상태에서 현재 지금 주봉 같은 경우 이런 모양이 나오고 십자 전환형 모양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다음 주 정도 되면. 그래서 이번 주에는 카카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보유 계신 분들이 더 기분이 좋긴 하겠습니다. 신규를 매수하기엔 약간 부담되긴 하겠습니다만 한 10% 정도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네. 사실상 네이버 봐도 올라갈 때 양봉일 때 거래량이 조금 더 커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은 같은 차트적 설명으로 읽어도 될까요? 지금 현재 네이버도 비슷한 모양들 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은 그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됐던 카카오가 됐던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보면 오히려 현재 지금 네이버는 관심이 약간 좀 떨어져 있다. 오히려 카카오의 관심이 조금 더 쏠려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수급적으로 크게 들어온 쪽이 바로 카카오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1위가 카카오, 2위가 삼성전자예요. 이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서 수급적인 뒷받침이 현재 카카오 쪽에 모여 있구나. 이 이야기까지 같이 전달드렸습니다. 거래량 포인트 봤고요. 이어서 다시 로봇이 충전이 되었습니다. 로보티즈가 뚜벅뚜벅 다시 걸어가고 있습니다. 상방을 향해 계속 걸어갈까요? 지금은 물론 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거래소 뭐 다 포함해서 봤을 때 쭉쭉쭉쭉 상방 쪽으로 틀고 있다라는 겁니다. 궁금해요, 차장님. 로보티즈는 사실 횡보 때 늘 기회였어요. 네,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네. 네. 지난주 이제 지수 조정이 있으면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20% 내외로 이렇게 좀 조정이 있었고, 다행인 거는 역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 그 안에서도 이 로보티즈는 정말 실체가 있는, 왜냐면 가속기를 이 상용화했기 때문에 좀 로봇주 대장으로 좀 찍지 않을까, 좀 그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냉정하게 좀 따진다고 하면은 여전히 이쪽 시장은 일본의 그 하모닉 드라이브랑 이 회사가 거의 과점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차이도 좀 존재를 합니다. 예.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로이드 기반으로 이 내구성이나 이 부품 단순화 그리고 중저가 시장을 좀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성비와 이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찍히는데 과연 이거를 얼마큼 이제 그 폭을 정할 수 있는 거는 내년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휴머노이드 시장 관련해서도 이미 미국이랑 중국 이 양대 산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동 로봇 쪽에서 어떻게든 이제 좀 진출을 하면서 점유율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 로보티즈가 얼마큼 실적을 찍어내느냐에 따라서 좀 관건이 된다. 그래서 로봇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로보티즈에 이 지금 반등 나오고 있지만은 이거를 과연 지켜내는지 아니면 못 지키는지에 따라서 좀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 익절을 하든가 아니면 좀 중장기에 더 갖고 가든가를 판단하시는 한 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앞으로의 방향성의 기준이 될 것이 실적이 될 수 있다. 사실 실적으로 여기까지 잘 간 거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실적에 있어서 증명을 해주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걸 기대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열려있다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자, 로보티즈 보시죠. 최근에 가는 종목이 가고 로봇에서 가는 종목 하면은 단연 로보티즈입니다. 그런데
내리나 싶었더니 다시 올라오면서 이 추세 안 깨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소장님? 일단 고점 대비해서 약간 좀 밀려 있는 예.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이제 단기간에 급등했던 부분들 우리가 이제 에이펙 회담 이후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긴 호흡도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시각을 보게 되면 로보티지의 단점은 12월 1일 날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한 보름 정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되고 지금 로봇주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쉽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올라간 단계다. 무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에이펙 회담 이후에 젠슨왕 이벤트 이후에 로봇주들이 한번 조정을 좀 받은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약간의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나타내기보다는 그 부분을 감안한 전략적인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 색채와 함께 바라봤을 때 로봇 대장을 바라보는 의미가 같이 서려 있네요. 챙겨보시죠. 유증에 대해서도 저희가 로보티즈 볼 때는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 화장품 가봐도 될까요? 광군절 11월 11일 올 것이 왔습니다만 작년이라면 재작년이라면 한번 튀었을 법도 한데 실적 이후에 좀 부러졌던 게 1년을 좀 지속된 이슈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실리콘2가 어제 올랐잖아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화장품주는 이제는 좀 놓아줘야 하는 때로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하네요. 차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가장 머리 아픈 업종이 있는데 바로 이 화장품과 엔터 쪽입니다. 화장품과 엔터 쪽이고 둘 다 실적이 워낙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닝 쇼크가 나왔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하이브 또한 이렇게 급락을 좀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맥스 또한 이렇게 좀 너무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요한 관건은 이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진다는 데 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부분은 실적보다는 수급이 좀 원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당연히 이쪽 업종에 대한 매수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기관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데 기관들 하면은 이제 자문사, 운용사들의 돈인데 이 돈이 이 중소형주가 아닌 뭐 대형주 매수로 좀 계속 가고 있지 않았나 좀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심지어 이제 화학주들 지난주 언급드렸는데 화학주들은 견고히 버티면서 이제 반등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전력까지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재편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개인 투자자들은 실적보다 또 수급 보면서 이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APR 실적 성적표 보면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수급이 현재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거라면 수급이 알려주는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 9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외국인 기관 매도 우위입니다. 여기서 더 사줄 주체, 담고 있는 주체가 누구이냐 이건데 최근 내려올 때는 외국인이 그래도 수급상 짚어지기는 하는데 글쎄 의미를 실기에는 확신의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소장님의 의견은요? 예, 저도 차장님께서 제 할 얘기를 다 설명해 주셨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사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어제 외국인들이 5만 주 샀는데 거래량이 160만 주거든요. 특별히 의미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급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AP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보면 화장품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덜어내서 주도주로 가는 느낌. 그다음에 보행 크기가 커지고 있고 오늘 코스맥스가 정말 큰 이제 먼저 바닥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게 이제 올라갈 때 문제는 놓고 보면 야, 이 정도 밀렸으면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내려올 때마다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원금만 오면 팔고 싶은 불안감들이 생기는 거죠. 불안감들이 생기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우리가 7만 전자부터 5만 전자까지 갔을 때 거기서 다시 반등하는 기간이 떨어진 것보다 더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은 우리가 조금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올라올 때마다 정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엔터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차장님 엔터도 그러면 화장품과 비슷한 결로 보세요? 아직은 이제 하이브가 어제는 이제 시간 외에서는 좀 올랐거든요. 올라서 좀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아래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하이브는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 흐름을 따라야 돼요. 저도 수급이요? 차장님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하이브가 됐던 엔터가 됐던 화장품이 됐던 조금 어려워요. 근데 중기적으로는 하이브는 전 괜찮게 봅니다. 하이브만 괜찮게 예, 보시는 하이브만.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이브 같은 경우 이번에 적자 전환됐잖아요. 네. 비용 다 떨어버렸어요. 예. 비용 다 떨어. 저기 예. 뭐죠? 미래세 친구가 예. 비슷해요. 근데 내년에 BTS 다시 그죠? 대등극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용을 다 떤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내년 초쯤에 그리고 차트가 좀 돌았으면 하이브를 최선호주로 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두를 생각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년 초쯤에 예. 알겠습니다. 하이브는 오히려 다음부터 이제 깨끗해진 숫자상 장부 속에서 이제 플러스가 쌓이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가 내려왔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포인트까지 저희가 열어봤습니다. 두 분과 엔터까지 추가적으로 점검 나눠봤네요. 지금 시장에 수급이 밀 때는 그 부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판단 또한 요구되는 시장이네요. 잘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고맙습니다.